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가 0이 아니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이 함수는 x에 관한 2차 함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2차 함수 식과 모양이 조금 다르죠. 그것을 밑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두 개의 2차 함수가 있는데 1번이라고 적혀 있는 2차 함수식을 보면요. 익숙한 형태의 2차 함수식이죠. 우리는 이 식을 보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이며 여기 개수가 2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y는 1x제곱 그래프보다는 좀 더 폭이 좁다, 이것도 알고 있죠. 그리고 이 뒷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가 1,1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식으로 주어진 2차 함수를 보고는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프의 모양이 대략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식을 그대로 전개한 식이 2번의 식입니다. 괄호를 풀어서 전개를 해보면 실제 2번과 같은 식이 나오고 결국은 1번과 2번은 똑같은 함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2번처럼 전개되어 있는 이 2차 함수식을 보고서는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인지 축의 방정식이 몇인지 이런 것을 단번에 알 수는 없겠죠. 따라서 이렇게 주어진 2번처럼 전개되어 있는 식으로 주어진 2차 함수식의 경우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 꼭지점의 좌표 및 축의 방정식 같은 것을 알기 위해서는 1번과 같은 모양으로 고쳐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의 모양을 구분해서 우리가 보통 1번은 표준형이라고 말하고 2번은 일반형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개 용어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구분해서 쓴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형으로 주어진 이러한 2차 함수를 어떻게 표준형으로 고치는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형태의 일반형 2차 함수식이 있고요. 두 번째 줄에 내려가 보면은 먼저 해야 할 것이 2차항과 1차항을 2차항의 개수인 2로 묶어내는 것입니다. 자, 2로 이렇게 두 개 항을 묶었고요. 상수항인 3은 묶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줄에 내려가 보면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달라졌는데 원래는 마이너스 2x까지 있었는데 그 뒷부분에 1을 더하고 똑같은 수인 1을 뺐죠.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0을 더한 셈이죠. 그러므로 식 자체는 변함이 없으나 모양만 바뀐 것이죠. 자, 1을 왜 더했다 뺐다 했냐면요. 우리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므로 x제곱 빼기 2x까지만 보고 상수항이 무엇이 되어야 완전 제곱식이 되는지 먼저 그 상수를 찾고요. 찾는 방법은 1차항 x의 개수 마이너스 2에 절반의 제곱을 더하는 것이죠. 절반은 마이너스 1이고 그것의 제곱은 1이므로 1을 이렇게 더했습니다. 근데 1을 더해 놓으면 이 2차 함수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원래 없었던 1을 더했으므로 2차 함수식 자체는 변함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1을 더했으면 같은 수 1을 뒤에서 빼놓아야 변화가 없겠죠. 자, 그래서 1을 더했다 뺐다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쓴 다음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까지는 완전 제곱식이므로 x 빼기 1의 제곱으로 밑에 이렇게 적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 완전 제곱식에 포함이 되지 않는 마이너스 1은 어떻게 한 것이냐면 앞에 개수인 2를 곱하여 괄호 밖으로 꺼낸 것입니다. 이게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죠. 마이너스 1과 앞에 개수 2를 곱하여 괄호 밖으로 꺼낸 것입니다. 이렇게 꺼낸 다음 이 뒤에 마이너스 2 더하기 3을 계산해서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마지막 다섯 번째 형태의 식,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2차 함수식으로 공부했던 형태이죠. 표준형으로 이렇게 고쳤습니다.
마지막으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주어진 일반형으로 주어진 이 2차 함수식을 표준형으로 고쳐보겠습니다. 그 방법은 좀 전에 예를 통해서 알아본 그 방법과 동일하고요. 단지 다른 점은 개수들이 모두 문자이기 때문에 약간 더 복잡하다, 이 부분만 다릅니다. 네, 잘 따라와 보세요. 밑에 이제 내려가 보면 두 번째 줄에 앞에서 했던 것처럼 x제곱의 개수로, 그러니까 a로 2차항과 1차항을 묶었습니다. 자, a 괄호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그리고 상수항인 c는 그대로 괄호 밖에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내려가서 무엇을 했냐면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했다가 뺐죠. 더했다 뺐다 한 이유는 없던 값을 더하면 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식의 모양만 달라지고 식 자체는 변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같은 값을 더했다가 뺐다가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 해야 할 것은 이 앞에 x제곱부터 이 세 번째 이 한까지 이 세 개의 식을 완전제곱식으로 나타내고요. 그 밑에 보시면 x 더하기 2a분의 b의 전체의 제곱으로 나타냈고, 그렇다면 이 완전제곱식에 포함되지 않은 뒤에 빼기 2a분의 b의 제곱은 앞에 개수 a와 곱셈을 하여 괄호 밖으로 꺼내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바깥에 플러스 c가 있었고 그 바깥에 나온 4a 제곱분의 b제곱으로 계산을 한 것을 또 a를 곱하여 4a분의 b제곱이 이렇게 빼졌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표준형으로 일반형이었던 이 식을 완전히 고쳤고요. 자, 우리는 이 식을 보고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2차 함수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 c 빼기 4a분의 b의 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기억해 둬야 될 게 있습니다. 보통은 꼭지점의 x좌표를 기억을 해 두는데요. 개수만 이용해서 완전제곱식으로 고쳐보지 않고,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고치지 않고 꼭지점의 x좌표만 빨리 구하는 방법이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하는 이 문자로 된 이 공식을 외워두는 것입니다.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표준형으로 고치기 전에 이미 꼭지점의 x좌표를 빨리 찾을 수 있고, 꼭지점의 x좌표를 알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꼭지점의 x좌표를 빨리 찾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꼭지점의 x좌표인 마이너스 2a분의 b는 기억을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줄에 정리한 것은 표준형으로 고쳐야지만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일반형으로 되어 있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이 식에서 오히려 더 찾기가 쉬운데요. y축과의 교점이란 y축 위에 있는 모든 점은 x의 좌표가 0이기 때문에 그 함수식에 x에 0을 대입해 보면 y가 c라고 나오죠. 따라서 이 2차 함수는 y축과 0,c에서 만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에 x좌표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자, 무슨 말인가 잘 생각을 해보면요. 이 x축이라는 말이 지금 중요한 말인데요. 자, x축은 어떤 선인가 생각을 해보면요. x축은 y가 0이 되는 점들의 모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x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y의 좌표가 0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x축과 만난 점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함수식에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이 함수식에 y에 0을 대입하여 y에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x에 관한 방정식이 되겠죠. 2차 방정식인데 이 2차 방정식을 풀어 나온 해가 바로 x축과 만난 교점의
x좌표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y축과 만난 점의 y좌표나 x축과 만난 점의 x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그 x축과 y축이라는 선 위에 있는 점들의 공통된 특징,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y의 좌표가 모두 0이고 y축 위에 있는 점들은 x의 좌표가 모두 0이다 라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그 0이 된다는 그 문자에 0을 대입하여 상대방 문자를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x축과 만난 점의 x좌표를 구한다는 것이 왜 y에 0을 대입했을 때 x의 값을 구하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함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여기 입력창에 제가 이차 함수를 하나 적을 건데요. y는 괄호 x-2 또 곱하기 x-3이라는 이차 함수를 적었습니다. 자, 물론 이게 이제 전개를 해보면 2차식이 되기 때문에 이차 함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식에서 우리가 y에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x의 값이 2 또는 3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그걸 이제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인수분해한 식으로 적었는데요. y가 0일 때 x의 값이 2 또는 3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그래프로 해석을 하면은 이 이차 함수는 2,0과 3,0을 지난다. 다르게 말하면 x축과 2, 3이라는 그 좌표에서 이 함수가 만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실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차 함수 포물선이고 그 이차 함수가 x축과 만난 점의 x좌표를 보면 2와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자, 아까 배웠던 y에 0을 대입하여 나온 x의 값이 실제 이 함수를 그렸을 때 x축과 만난 점의 x좌표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차 함수를 하나 더 그려볼 건데요. 이번에는 y는 괄호 x-4의 제곱이라는 이차 함수를 그릴 건데요. 자, 그러면 이 이차 함수는 y에 0을 대입해 보면 그때 y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이 4 하나밖에 없죠. 우리는 이러한 방정식을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라고 2차 방정식 단원에서 배웠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 2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x축과 한 점에서만 만나겠죠. 그 만나는 점의 x좌표는 역시 4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려보면요. 네, 이렇게 그려집니다. 실제로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고 그 만난 점의 x좌표가 4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와 abc의 부호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abc는 이차 함수식의 개수와 상수들이죠.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우리는 abc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A의 부호를 판단하는 방법. A의 부호는 그래프의 모양이 아래로 볼록하고 위로 볼록하고 이런 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부호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래로 볼록하다면 A가 양수라고 배웠고요. 위로 볼록하다면 A가 음수라고 배웠었죠. 자, 이것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고 A의 부호는 이렇게 그래프의 모양 아래로 볼록하냐 위로 볼록하냐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의 부호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세 번째 3번이라고 적혀 있는 것인데요. C는 X에 0을 넣으면 Y의 값이 C가 되므로 우리는 그래프에서 X가 0일 때 Y가 C 이것을 그래프의 모양에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Y축하고 만난 점의 Y좌표가 C다 라고 배웠고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그때
x가 0일 때 y가 c이므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y축과 만난 점에 y 좌표가 c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래프에 y절편을 보고 그래프가 y축과 어디서 만나는지를 보고요. y축에 0보다 큰 쪽에서 만나면 c의 부호가 양수구나 라고 판단하고, y가 0인 점에서 만나면 그때 c는 0이구나. 그리고 y의 좌표가 0보다 작은 쪽에서 y축과 만난다면 그때 c의 부호는 음수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는 y축과 만난 점에 y 좌표를 보고 부호를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b가 남았는데요. 자, b의 부호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 b의 부호가 가장 어려운데요. 앞에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하는 공식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 이차함수는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이고요. 여기서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는 이 a의 부호를 이미 알고 있고요. 이제 b의 부호를 결정을 하는 방법은 꼭지점이 y축의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 아니면 y축 위에 있느냐, 이 세 경우로 나눠서 생각하는데요. y축의 오른쪽에 있다면 그 말은 꼭지점의 x좌표가 부호가 양수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 크다 라는 뜻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다음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 큰 것이므로 2a분의 b는 0보다 작다라는 뜻이고요. 그 말은 a와 b의 부호가 반대다라는 뜻이죠. a가 양수라면 b는 음수가 되어야 되고 a가 음수라면 b가 양수가 되어야 2a분의 b가 반대로 부호가 음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양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요. 꼭지점이 y축의 오른쪽에 있다면 a와 b의 부호가 반대라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고, 자, 그렇다면 그 반대로 꼭지점이 y축의 왼쪽에 있다면 그 말은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 작다는 뜻이 되므로 앞에 그 분석의 결과대로 분석한 것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이번에는 a와 b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꼭지점이 y축의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를 살펴보고, 오른쪽에 있으면 a, b의 부호가 반대고 꼭지점이 y축의 왼쪽에 있다면 a와 b의 부호가 같다라고 판단하면 되고요. 그렇다면 꼭지점이 y축 위에 있는 경우도 있겠죠. 꼭지점이 y축 위에 있다, 이 말은 꼭지점의 x좌표가 0이다 라는 것을 뜻하죠. 분수의 값이 0이 되기 위해서는 분자가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 b가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꼭지점이 y축 위에 정가운데 있다면 b가 0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함수 그래프를 보면서 a, b, c의 부호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고요.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이죠. 따라서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y축과 0보다 큰 쪽에서 만났죠. 따라서 상수항인 c의 부호가 양수다 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b의 부호를 결정하는 방법은 꼭지점이 y축의 오른쪽에 있으면 a와 b의 부호가 반대라고 했었죠. a는 부호가 양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b의 부호는 음수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 함수식을 보면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모두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3이고 c는 2이므로 판단한 것이 모두 맞죠. 이번에는 반대로 함수식을 보고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거꾸로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함수식을 하나 적을 건데요.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를 보고요. 식을 보고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건가 예상을 해보면요. 우선 x제곱의 개수가 음수이므로 위로 볼록한 형태의 포물선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a, 그 x제곱의 개수인 a, 마이너스 2이죠. 또 b는 여기서 마이너스 1이죠. a와 b의 부호가 같으므로 이때 같으면 꼭지점이 y축의 왼쪽에 있다고 했죠. 위로 블록하면서 꼭지점이 y축의 왼쪽에 있고 그리고 y축과 3이라는 점에서 만나므로 위로 블록하고 꼭지점이 왼쪽에 있으면서 y축과 3이라는 점에서 만나드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요. 그래프를 그리면 자, 이렇게 됐어요. 네, 제가 너무 왼쪽으로 그렸는데 어쨌든 실제 우리가 예상한 것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프가 위로 블록하며 y축과 3이라는 점에서 만났고 그 꼭지점의 좌표가 꼭지점이 y축의 왼쪽에 있게 그려졌죠. 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